다음 발표는 서강대학교 강희정 교수님의 디지털 시대 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희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 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발표할 강희정입니다. 뜻하지 않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휘말린 상황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활용을 전제로 계획한 사업과 그 목적이 퇴색된 경우가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팬데믹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정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사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일상화,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회의가 공동체의 표준이 되고 있는 2020년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원칙과는 정반대로 온라인을 통한 접촉과 그 내용의 전달은 오히려 더 빨라지는 아이러니한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전부터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이자 미래 문화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소명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기기의 도입, 기술 개발이 사회 도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쓰이는 만큼 문화유산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문화재청의 사업도 어느 정도 이에 발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020년도 업무 계획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역점 사업으로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에는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내용은 문화유산 3D 스캐닝, 프린팅, CAD 도면 등 데이터 개방, 5G 기반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가 주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향유라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문화유산을 보고 즐기는 수용자 중심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제1과제인 문화유산 미래 역량 강화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가운데 문화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 지원 모델 개발입니다. 이들은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현재 문화재청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활용과 문화유산에 기반을 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에 초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억제 등의 문제로 인한 반발을 생각하면 일면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와 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신산업 육성, 마을기업 창원을 지원하는 과제에 중점을 두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즉 문화재청 본연의 법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중점 과제로 밀려난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이라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는 과제가 문화재청의 본령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문화재 지정과 등록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안동 공항사 대웅전인데요. 이미 지정문화재 가운데 보물은 2,000번대를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 예고된 이 공항사 대웅전이 보물 2068호입니다. 지정문화재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문화재청이 관리, 감독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문화재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관리, 감독할 인원과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일선에서 관리할 연구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의 확대에 따른 재산권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이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정문화재 관리 방안을 축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1962년 문화재보호법, 한국문화재관리법이 지정된 이래 존속되어 온 문화재 지정제도 시행에 있어서 그간 지정되지 못했던 문화재가 약 60년이 흐른 2020년대에 새로 어떤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한의 문화재로 국한되어 있지만 언제인가는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으면 북한의 문화재 역시 지정 및 보존 보호해야 할 때가 올 것인가,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지정 확대를 문화재청의 업무이자 당면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시도 문화재의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정 문화재가 늘어날수록 결국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수천 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기 마련이며 그 가치를 낮추어 보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문화재청 업무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3D 스캔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문화재청은 지진과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부터 현장에 상용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주, 포항 일대에서 근래 빈발하는 지진, 산사태, 산불 등 미리 대처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사적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질 문화재 피해를 파악하기 힘들고 사전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문화재청은 드론을 통해서 자율적인 순찰과 AI 영상 분석을 통해 이상 현상을 일찍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 순찰을 위한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실시간 다중영상 전송 기술을 개발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보호하려는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장비 및 기술 개발과 드론 활용 인력을 훈련하는 등의 준비 작업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효율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앞선 3월 24일에는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와 SK텔레콤의 협업으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아마 그 성과를 내기도 전에 다시 덕수궁 입장이 금지되었겠지만 시도 자체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구현한 바 있는 증강현실, 즉 AR은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덕수궁 내에 있는 12채의 건물과 드넓은 궁궐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실감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술은 수천여 장의 항공사진과 AR 기술에 기반을 두고 3차원으로 구현한 덕수궁으로서 AR 지도, AR 포토존, AR 전생 찍기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미 이 시점에도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AR 덕수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거나 등교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문화유산 활용 디지털 콘텐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범 운영 사례였지만 AR 덕수궁은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최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의미 있는 실감형 콘텐츠로 향후 다른 문화유산을 활용한 앱 개발과 적용에 시사점을 줍니다. AR 덕수궁은 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개인화된 문화유산 활용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시도는 일찍이 고궁박물관의 나눔방에서 먼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아직까지 팬데믹이 가시화되기 전이었던 2월 4일,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 1층에 자리한 카페 공간 안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을 마련했습니다. 원래의 의도는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는 신개념 체험휴식 공간으로서 증강현실 VR, AR과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토대로 하는 실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고궁박물관의 관람객들이 가상으로 문화재를 체험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배려였던 셈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을 3차원 입체 3D로 만들어서 관객이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과 창덕궁을 디지털 기술로 만든 다면 미디어 아트 영상 체험구역, 수원화성, 고인돌, 석굴암 등의 한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주제로 만든 가상 및 증강현실 체험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은 문자 그대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벽면입니다. 벽면에 화면을 설치하고 최신 기술로 제작한 창경궁, 한국의 사찰, 소세원, 하회탈,
프랙탈 아트의 5편으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여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들 공간을 가상의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다면 미디어 아트 영상은 창덕궁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면에 걸쳐 디지털 기술로 담은 것을 제공한 것이며, AR, VR 체험 영상은 가상과 현실 세계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박물관 폐관으로 인해 처음 의도했던 실감체험 공간과 정보 제공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꽤 오래전부터이지만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수년간 한국문화재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야간축제, 문화재 야행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복궁 별빛 야행, 창덕궁 달빛 기행, 궁중문화축전 등을 대표적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비공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국민 서비스와 문화유산 활용 차원에서 문화재 관련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는 문화재청의 직접 사업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전국 25개 지역에서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라는 제목으로 지역별 문화재의 특성에 주제를 맞추어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가령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수원문화재 야행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문화유산 활용 축제이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사례인 셈입니다. 이때 시행한 프로그램은 수원화성을 단순히 관람하는 야경,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야화, 수원화성의 황금빛 야경을 한눈에 보는 문화재 투어, 야로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그 미디어 파사드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을 최신 기술과 결합시켜 컨텐츠로 제공하여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유산이라 할 수는 없지만 문화유산의 기술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10여 년간 문화재청은 기술의 발전, 기기의 발전을 따라 꾸준히 문화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미래 전망을 타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에 그쳤고 대개 실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며 기술 수준과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비교적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의 특수성상 쉽게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사진 찍고 스캔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면 디지털 기술 응용이 제한적인 분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도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지정하고 이에 보존과 복원, 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지만 문화유산의 지정, 비지정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의 문제이며 고궁박물관과 발굴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산하문화재연구소 등 일부를 제외하면 문화재청이 직접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관리하는 국립박물관, 주요 사설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재청의 수평적 관계로 인해서 해당 문화재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문화재 소장처와 관리 및 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문화유산 활용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향후 진행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문화유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은 전문 인력을 세심하게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는 결국 전문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역사와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가
게임에 도입된 것은 20년이 넘었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바람의 나라와 같은 이런 게임 관련 콘텐츠,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역사를 이용하다 보니 건축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이미지를 배경으로나마 쓰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지만 IT 강국답게 발달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후원한 아프랍시압 사원벽화와 복원된 아프랍시압 벽화입니다. 미얀마 바간의 빠야돈주 복원사업에서 실험적으로 만든 3D 스캐닝 컨텐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게임과 미디어, 각종 앱에 익숙해진 세대들이 접하게 될 디지털 컨텐츠는 더욱 정확하고 엄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실험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개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어느 쪽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며 이 문화유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의 진화를 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적어도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컨텐츠라면 교양 수준을 뛰어넘는 품격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학예연구사를 필두로 하는 전문가 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문화유산 각각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핵심을 보여주는 체계적인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구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2020년 3월 11일 문화재청은 일부 수정된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제시된 정책 추진 여건 중에는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 공간으로 향유하려는 요구가 증가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자주 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방문 가능한 문화유산은 주로 궁과 능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공간이 있는 곳이고 이때의 공간은 대개 궁과 능, 일부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컨텐츠를 개발할 문화유산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집니다. 이 점은 문화재청이 동산문화재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진 여건으로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문화재와 접목하여 실감형 컨텐츠로 체험하고자 하는 미디어 세대의 요구 증가를 들었습니다. 차세대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들과 문화유산을 통해 소통한다는 취지는 정확히 세태를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5G를 활용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복원이 어려운 문화재까지 눈으로 보고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보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결국 공간이 있는 궁, 능이 중심이라는 점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유산 미래 역량 강화 사업도 눈길을 끄는데 여기에는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우선 확대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의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문화유산 행사정보, 문화재 수리정보라고 적힌 것을 보면 이것이 무엇일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 항목이 미래 역량 강화 중에서 두 번째,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에 들어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넓혀서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하고 고된 작업이지만 최소한 지정문화재라도 3D 스캐닝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정리하여 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문화재를 보존, 복원, 발굴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의 천명인 문화재청의 설립 목적과 대치되는 일입니다. 대국민 봉사가 공공기관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원래 설립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역량 강화의 주안점으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연구자, 전문가에게 전할 수 있게 아카이빙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유산이라는 특이한 대상을 관리, 감독, 보호하는 문화재청의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과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로 추진해도 되는 일인지, 이것이 과연 문화재청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지역민과 교감하는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필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연구 기반을 확충한다는 점 역시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이 단순히 박제된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소장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화유산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연구 혹은 연구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관장한다고 했을 때 그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구의 방향성과 목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 기준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지, 과연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 장단기별 목표와 실행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연구 대상을 정하거나 당대 이슈를 중심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연구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문화재청의 위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실 3월에 발표된 업무 계획에는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콘텐츠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고 한 페이지의 업무 방향이 나옵니다. 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성화 기반 조성,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고도화, 디지털 문화유산 향유 시설 구축 및 보급 확대가 구체적인 목적인데요. 이 시점에 선진적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의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하게 짚은 계획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것이 문화재청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과 그에 해당되지 않는 비지정, 지정 문화재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정한 방향을 정해서 단기적으로 연구 대상과 목적을 정하거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산 정보는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적게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숙제에서부터 답사나 조사를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마치 문화재 안내판처럼 이제 시대에 뒤떨어질 정도로 읽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을 뿐더러 선산도리사 세존 사리함이 창덕궁 소개에 올라갔었던 것처럼 아예 잘못된 정보가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보면 문화재청에서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문화유산 포털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점검 및 정비하고 콘텐츠와 정보를 새로 쓰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포털은 현재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질적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때로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편 3D 기술 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에서는 일부 문화재를 대상으로 2017년 3D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화유산 포털에서 그 결과물을 일반에게 서비스하고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일반인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제대로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열람하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이 3D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이 명확하지 않은 3D를 통해서 구현하라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게 만듭니다. 제가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경주 배동 석조열의 함전 입장을 들어가 보시면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3D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끝부터 바닥까지 다 돌려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움직이고 그 조절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3D 스캐닝 이미지를 서비스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제가 해본 바로는 잘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작업이었는지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닌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향후 이런 디지털 스캐닝을 사업으로 발주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을 적확하게 관리, 감독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이 올해와 같은 감염병 시대는 좀 늦어지는 점도 있겠지만 매년 새로운 기계가 개발되고 그에 적합한 기술이 그를 따라가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이와 같은 3D 프린팅, 3D 스캐닝의 목적과 방법,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 전담 인력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에게 애초에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하는 기관에서 사업의 목적과 결과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기계적인 스캐닝으로 인한 단순한 아카이빙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3D 스캐닝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유산 포털의 정보 제공 방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진부해 보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고답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3D 스캔 입체 사진, 각종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니 많지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의 수요에 맞게 제공하는 일을 선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것 같은 희망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또 다른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 현장보다는 안타깝지만 가상공간, 디지털 세계에서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장의 각종 시설 보수공사나 보건공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더라도 방문객이 늘어나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발표자의 전공 때문에 유형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이미 진행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업은 아니지만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랙티브 월, 프로시온, 인터랙티브 영상관, 아리어스와 함께 꼬마 해녀 몽니 AR 체험관이 있습니다. 몽니는 그냥 어린 해녀 캐릭터로서 이 체험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를 모티프로 하여 3D 실감 영상을 만들어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 있게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딱히 문화유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도 참고할 만합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은 최신 CT 기술, 컬처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민요와 상효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도산서원, 해삼여의 유물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은 대학에서도 홍보용 UCC 공모전을 할 정도로 학생들의 미디어, 디지털 기술 구현 능력은 이미 기성세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태생적 능력에 가까운데 문화유산에 관해서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콘텐츠의 양과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까닭에 이를 통한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AR이나 VR 기술로 구현한 가상현실 체험은
일회적, 소모적으로 끝날 위험도 있습니다. 과거의 유형문화유산은 당대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형유산은 축제나 의례와 관련이 있는 일회성 유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도 현재의 우리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AR, VR 가상현실 체험 역시 일회성 체험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체험형이라는 점의 효용성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개인이 다각도로 수차례에 걸쳐 체험하는 것을 겨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준과 준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 택일의 문제는 아니며 굳이 구분이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AR, VR 컨텐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문화유산에 관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그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부서나 기관이 명확해야 그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개인이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실현에 동참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전통 문화를 더욱 상세하게 이해하고 즐기게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화유산이 외면당하고 무시되는 일이 줄어든다면 충분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섣부른 디지털 복원이나 가상체험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오도하고 자민적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와 용도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아울러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루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3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문화재청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차 산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기반한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나 위원회를 두어서 문화재청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재청 운영 기반을 다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말이 되는지 실체가 있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고 이를 디지털 기술에 중점을 두어 말하자면 결국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에 남긴 문화유산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은 물론이고 각 나라, 각 민족, 각 시대의 특정한 인간이 남긴 그들의 고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로써 디지털 헤리티지를 삼고자 하는 문화체육부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기술의 토대를 두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인의 삶을 보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 전체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 보호를 감독하는 기관인 문화재청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2019년 12월 문화재청은 2020년도 예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년보다 21.1%가 늘어서 문화재청 역사상 최고액인 1조 911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활용과 국농원 관리 분야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문화재 보존과 방제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무형문화재 보호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예산이 876억 원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에 소용될 것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청이 중점을 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와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로 국민의 문화유산 활용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꼭 필요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향유를 위해서 30억 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 49억 원, 그래서 합계 79억 원이 배정되었고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36억,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90억, 국고, 보물, 세계유산의 디지털 원형 데이터 구축에 18억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쉽게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의 측면에서만 고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감염병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예산 확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반기를 마감한 이때 늦었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부된 문화유산 포털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제안해 봅니다. 2020년이 아니더라도 이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문화유산 관련 정보, 이미지들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기본적인 아카이브를 축적하여 새로운 포맷,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21세기 감염병 시대에 걸맞는 첨단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희정 교수님의 디지털 시대 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강희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